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등락을 달리했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하락세였지만 코스닥이 반등이 나와줬는데 과연 이게 유의미한 반등일지 잠시 뒤에 저희 최충성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상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배트맨 2부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저희 샘플러스 최충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출발을 합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의 샵 0082번 적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 위원님과 종목 상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지금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본방사수에 주고 계신데 샘플러스 최충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요즘 어려운 장 속에서도 여러분 힘내시라고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이겨내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오프닝에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등락이 좀 갈렸다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도 들어와주고 반등도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그게 좀 유의미한 의미가 좀 있을까요, 위원님? 네, 일단은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안정적인 모습인데 일단 기관 매수가 많이 유입이 되진 않았습니다. 않았으나 일단 외국인이 들어왔던 점에 의미 있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를 따라간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모습인데 시장이 아직 안정을 찾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오늘 흐름이었습니다. 네, 작은 형은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큰 형이죠. 코스피가 여전히 이제 맥을 못 추고 있어서 많은 분들 오늘도 걱정 크셨을 텐데 이런 장 속에서도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특징주들 오늘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보죠. 이수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어제 미 증시에는 1987년 이후 가장 어두웠던 블랙 먼데이가 찾아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가 13% 가까이 하락 마감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패닉이 이어졌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에다가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계속 엄습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보시면 오늘 2.47% 빠져서 1,67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수급에서는 기관의 금융투자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하방을 지지해줬지만 외국인이 오늘 많이 매도를 했죠. 1조 원이 넘는 매도세를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팔아내면서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은 오늘 올랐습니다. 2% 조금 넘게 올라서 51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해줬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IT 섹터 그리고 바이오 섹터 동반 매수를 해주면서 오늘 지수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이렇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는데요. 오늘은 정말 제약 바이오 섹터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백신주, 진단키트주 그리고 헬스케어주 등 다양한 모멘텀에 힘입어서 다양한 종목들이 함께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특징주들이 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신제약이 미국 연방정부의 주 계약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에 거의 근접한 모습인데요. 국내 보건의료업체 중에 최초로 미 연방정부 보훈부에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신제약이 신신파스 RX를 포함해서 소염 진통제 제품들을 600여 개에 이르는 미 연방 병원 시설 그리고 미국 조달청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신신제약 관계자가 이렇게 까다로운 FDA 사전 승인을 성공해내고 또 미국 현지 법인 회사와 함께 계약을 맺는 쾌거를 이루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아주 단단한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27.68% 상승해서 종가 7,1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주가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 이어서 약세를 보여갔습니다. 연준이 1%포인트 B컷을 단행한 데 이어 어제 한국은행 역시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준금리가 최초로 0%대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순이자 마진에 대한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시장에 있는 금융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크게 떨어져서 오늘 9.4% 떨어져서 21,2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또 KB금융 역시 7%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초저금리 현상, 보험업계에도 아주 큰 타격을 주는데 보통 국고채나 회사채 같이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이 보험업계의 운용 수익률 악화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화손해보험이 10% 하락했고 DB손해보험 역시 7%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주의 강세도 두드러졌는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화장품 업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실적 개선과 함께 본격적인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더해졌습니다. 이 화장품 제조업체의 가장 중요한 중국 시장의 수요 역시 일시적인 조정을 거쳐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특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소재 전문기업인 콜마비 NH가 코로나19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호재가 잇따르고 또 생활용품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된다면서 콜마비 NH의 해모임, 비타민C 그리고 손세정제가 빠른 속도로 공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7% 넘게 올라서 종가 22,7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의 현물 매도 둔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건데요. 이 부분 잘 체크해서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최충성 위원님 모셨으니까 또 다양한 시장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실물 경제로부터 좀 자유로운 바이오나 또 소프트웨어 업종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반등하기 쉽지 않았나 싶은데 중요한 건 시장의 흐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흐름이겠죠.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텐데 오늘 2부 통해서 모두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아직 늦지 않았는데요.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지만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니만큼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위원님 말씀도 좀 들어보시고 또 시장을 보는 눈도 길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오늘 종목 상담에 들어가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문자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위원님, YBM넷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주네요. 7,2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오늘 또 이슈가 있었죠. 4월 6일로 또 계약이 미뤄지기도 했고 또 최근에 이제 대학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강의를 온라인 강의로 이제 다 대체하느라 교육 관련주들이 또 들썩들썩 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7,200원에 공략을 했다면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매수가 자리에서 욕심을 조금 많이 부리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신고가 달성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달성하는 자리에서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는 자리에서 좀 진입하시는 거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 관련주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신고가를 달성하는 종목보다는 조금 하단에 있는 눌림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것이 좋고,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일단 지금은 추세가 어느 정도 꺾여 있습니다. 개인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출회가 돼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 관련주들이 같은 모습인데, 일단 천천히 한두 달 정도 보시면은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겁니다. 다만 지금은 좀 공포에 쌓이실 수 있으니까 비중을 조금 줄이시든지, 아니면은 좀 유동적으로 기회비용 측면에서 생각하셔서 뭐 지금 조금 아프시겠지만 일단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대응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천천히 기다리시면 4,500원, 4,000원 자리까지 한번 왔을 때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YBM넷 위원님께서 좀 욕심을 부렸던 게 아닌가 하고 좀 안타까워 하셨는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시간을 두고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쓰시던지, 아니면 비중을 적극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끌고 가보자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은요,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예,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050원에 40%입니다. 6,050원에 40%면 지금 수익 나고 계시네요? 예, 예. 어우,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들어가셨어요? 아니죠. 이거 한 3일 전에 들어갔어요. 3주 전에? 예. 오늘 기세가 아니, 대단했는데. 지난주에 금요일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아, 지난주 금요일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그럼 가장 궁금한 게 목표가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바이넥스 저점 자리에서 굉장히 잘 잡으셨는데 다소 위험할 수 있는 자리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추세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강하게 반등이 오늘 나온 만큼 천천히 지금 보시되 121선 이평선을 여기 지금 돌파를 오늘 시도를 했다가 조금 쉬고 있거든요. 일단 내일 시초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얘가 지금 최근에 하락이 지속되다가 횡보해서 정배열로 돌아설까 말까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조금 기로에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힘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으로 보셔도 돼요. 지금 차트 자체가 바닥을 다지고 이 구간 지지받고 있고 10,000원 정도 상승을 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10,000원 정도 보시는 게 맞고, 내일 시초가가 121선을 돌파를 해주고 시작을 한다면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나,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고 다음 눌림목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 이어가는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9,000원, 10,000원 정도 보시는 게 이게- 맞고, 네, 이게 저기 코로나 네, 백신 개발한다고 제넥신하고 같이 합작으로 개발한다고 뉴스에 떴거든요. 네.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괜한 기대감보다는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고, 코로나 관련해서 요즘에 다 엮여서 올라가죠, 모든 종목들이. 얘만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기존에 갔던 종목들이 가지 못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니까 다른 것들이 엮여서 올라가거든요. 예전에 뭐 시젠이나 이런 종목처럼 뭐 상한가 수젠텍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 몇 번씩 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일단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 떨어졌다면 사실 오늘 상한가가 나와야 맞는 거거든요. 아, 상한가 가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했죠, 사실. 8% 정도? 지금 22%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만약에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얘도 지금 미처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올라왔다고 봐도 되는 자리거든요. 예. 상승 그 텀을 보신다면, 만약에 정말 얘가 갈 자리였다면 상한가를 바로 말아 올렸을 거예요. 다만 얘가 매물 이 구간을 주식이 어려운 거는 심리가 작용하잖아요. 물론 저점에서 잡으셔서 더
더 상승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 물려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던져내는 물량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중 자체가 다소 많으시기 때문에. 네.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내 거 챙겨두고 그 다음을 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상승 중에는 항상 눌림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상승한다고 계속 상승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 거 챙겨두고 윗자리에서 눌림이 오면 다시 공략하고 이거를 반복해서 가시는 게 지금은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이넥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기대하고 있는 이슈가 있으신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러기에는 약간 힘이 부족하지 않았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들 꼭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도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유 시청자님. 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루멘스 네. 2,750원에 20%인데, 2,750원에 20%요? 예. 이거 저번에도 한번 여쭤보셨는데, 그죠? 예. 근데 계속 떨어져서? 예. 알겠습니다. 루멘스 같은 경우 저번에 한번 제가 기억이 나긴 하는데 네. 자꾸 떨어지니까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 루멘스는 지금 뭐 종목 자체가 나빠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차트가 만들다가 이제 깨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된 상황이에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네. 많이 떨어져갖고 이걸 어떻게 처분해야 되나 해서 손절을 할 시기는 사실 지났고요. 기존에도 그렇죠. 자리는 어느 정도 계속 줬었잖아요. 예. 그때 비중을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자리는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하락하는 중에서도. 예. 일단 비중을 만약에 손절을 원하시면 떨어질 자리가 보이면 일단 기계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게 필요해요. 일단 지금은 뭐 기다릴 만큼 사실 다 기다리셨잖아요. 예. 개인 투자자가 이제 확신을 갖는 자리,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런 확신을 갖는 자리는 사실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돼요.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 내가 팔고 나면 떨어져. 사고 나면 떨어져.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네. 못 팔고 있어요. 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차트를 좀 당겨 보시면 계속 근데 어떻게 본전가 그처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본저가 근처에 갈 거라고 가정 자체를 짓지 마시고요. 기대감도 가지시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최소 못해도 1,500원 정도는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1,500원이요. 네, 여기 보시면 1,500원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죠. 예. 1,500원 지지를 받으려다 못 받으니까 지금 살짝 밀린 거거든요. 예. 일단 지금은 관망을 하시고 1,500원 정도 회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는 2,000원 자리에 왔을 때 이 자리 횡보 자리를 이어가는지를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700원 자리는 보이지 않지만 뭐 2,400원 정도, 300원 이 라인은 보이시잖아요. 한 번만 뛰면 올라가는데. 예. 네. 2,700원까지 물론 갈 수도 있지만 갈 거라는 가정을 버리시고 대응하시는 게 편하거든요. 예. 항상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조금 차트가 그러니까 단기 낙폭이 되면 얘가 회복되는데 좀 시간을 주셔야 돼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계속 좌절했어요. 예. 그러면은 얘가 어느 정도 시간을 주셔야 얘가 딛고 일어나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또 한 번 좌절을 할 건지. 근데 이 종목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의 문제가 아닌 이상 주가는 제자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예. 네, 일단 조금 느긋하게 예, 생각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겠네요. 네, 일단은 지금은 관망을 해주시고 1,500원 회복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그런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이제 너무 대단하신 게 함부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셨어요. 네. 너무 답답하실 텐데도 위원님께서 해준 말씀 이제 꼭 받아다가요. 그래도 기업 자체가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느긋하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위원님과 함께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지금 열려 있습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풍성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문자 도착했다고 하네요. 화제의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56,00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워낙에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저도 주변에서 정말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물론 저한테 물어본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있고 특히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 떨어질 때 지금 오히려 매수 타이밍 아닌가요? 하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삼성전자 만약에 56,000원에 지금 물려 있다면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어떤지 궁금해요, 위원님. 네, 일단은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업종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하방세가 아직 남아있죠. 상승할 거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글로벌적으로 많이 경기 부양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FOMC 회의나 OBJ 같은 것도 이제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는 확실한 경기 부양책, 물론 기대감의 주가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식 시장 자체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1차적으로 지수를 조정하는데 외인들이 이제 팔고 나간다라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더 관망하고 이런 것이 사실 통하지 않아요. 단기 하락이 발생했으니까 1주, 2주 정도 지켜보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지금이라도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바닥권이 열려 있고 45,000원, 4만 원까지도 금방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지수가 떨어질 게 보인다면 삼성전자가 1순위로 떨어질 거예요. 대형주로. 최근에 이제 그 투자자 일별 현황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팔고 있죠. 개인들은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사니까 좋은 거 아니야? 저점이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물량 중에 대다수는 반대 매매를 무서워하는 물량들이거든요. 마진콜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서워서 들어오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일단 냉정하고 기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삼성전자니까 올라가겠지? 라는 그런 가정을 버리셔야 돼요. 지수가 떨어질 게 보이면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덜어내고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라도 일부 덜어내시고 수익 챙기신 다음에 손절이라 떨어져서 손실을 보신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락 폭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내가 수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관점에서 생각하셔서 일단 조금 덜어내시는 관점에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라고 하면 무한한 믿음이 좀 바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삼성전자인데 더 이제 떨어지겠어 하는 그런 이제 걱정을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떨어질 게 보인다면 삼성전자 지금 자리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여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위원님께서 이제 애둘러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들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나는 매틱스요. 나노메딕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7,550원에 네. 들어요. 7,550원에 20%요? 예.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3개월. 3개월 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노메딕스 바로 좀 여쭤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 나노메딕스를 매수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누가 소개를 해줘서 한번 매수를 했어요. 네? 소개를 해줬어, 친구가.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예. 일단 조금은 안 좋은 자리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자리 자체가 만약에 매수를 하셨으면
네. 2구간이거나 2구간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아, 예. 일단 차트는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조금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기 매물대가 있잖아요. 예, 예. 여기는 이제 뭐 6개월 그리고 3개월 이제 이동 평균선을 내는 건데 이 자리 밑으로 차트가 지금 밑으로 있잖아요. 하방으로. 예. 이 자리 위에 그냥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 자리 위에 깔려 있으면 상승이 나오거든요. 네. 이 자리 밑에 깔려 있으면 예. 하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안 되는 자리에서 들어가신 거고. 일단 다른 것보다도 기업 정보를 보시면 네. 지금 적자가 3년 연속 적자거든요. 예. 일단 뭐 이 종목을 엄청나게 끌고 가서 내가 지금 손실을 봤으니까 뭐 2, 3년 정도 기다리면 오겠지라는 그런 가정을 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 상장 폐지도 당할 수 있으니까 일단 감사 시즌인 만큼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일단 지금 저점 자리가 최근 그리고 뭐 최근 해봤자 19년도 5월, 6월 달에 달성했던 자리 그리고 17년도에 달성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자리를 지지받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은 있거든요. 3,500원, 3,600원 자리까지도 예. 한번 내려왔다가 이제 훅구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자리처럼 내려오다가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잖아요. 예. 네,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면 일단 지금은 관망을 하시고 빠르게 5,000원을 회복해 주시는지 예. 그걸 확인하시고 5,000원, 6,000원 자리 사이에서 만약에 이게 V자 반동이라고 나온다면 5,000원, 6,000원 사이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셔서 예. 매수가 정도까지 끌고 오는 전략입니다. 아, 5천, 6천 원 선에서 재미있어요. 네, 지금 자리에서 바로 사진 마시고 예. 지금 비중 자체도 뭐 부담이 되는 그런 비중은 아니에요, 사실. 예. 네, 일단 그 부분에선 조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일단 조금 회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5, 6천 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면 일단 이 구간 매수하면은 여기 61선 땅 부딪히는 자리까지 올 거거든요. 매수가가. 네. 그럼 이 자리까지는 한번 점프하면은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일단 좀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5년 적자면 상장 폐지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좀 봐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죠. 지금 감사 시즌이고 뭐 확정되어서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네.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주식시장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있으시면 지금 자리에서라도 일부 덜어내시는 게 좋고 사실. 네. 그게 뭐 감사가 언제 끝납니까, 그게? 감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도 지금 뭐 다른 것들이 막 이슈들이 있죠. 네. 지금 딱딱딱 일정대로 되고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예. 네, 일단은 그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네. 지금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아, 일단 지금은 그거에 관한 뭐 딱히 그런 거에 관한 그런 건 없거든요. 네. 다만 지금 조금 주의는 하시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마음에 걸리신다고 하시면 예. 일단 다 덜어내시기도 힘드시면 절반 정도만 덜어내시고 예. 조금 지켜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럼 얼마 정도만 지켜볼까요? 한 1개월이요? 지금 2개월이요? 네, 얼마 정도? 이 자리에서 돌아서 V자 반동이 나온다면 1, 2개월 정도? 지금 자리에서 V자가 나와야 되고 예. 1, 2개월 정도면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5, 6천 원 사이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일단 지금은 지켜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또 이제 자세히 봐주셨는데 이제 워낙에 날이 좀 따뜻해지고 하면 상장 폐지 위험이 또 도사리는 시즌이 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이 회사 정말 괜찮은가 하고 이제 좀 불안감에 떠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잘 이제 모아다가요 좀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도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지금 연결이 잘 안 들린 것 같은데, 네, 아쉽지만 다음 종목 상담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창에 에탄올 가지고 있습니다. 21,60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뒷자리 918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에탄올 관련주는 워낙에 이제 코로나 사태 초반에 이제 또 핫했던 종목군들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들고 계시다면 좀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네, 일단 지금 대응을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그렇죠. 다른 것보다 이제 고점 자리에서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최고가에 거의 사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시 저 가격대로 물론 올 수도 있지만 지금 파동 자체를 어느 정도 1파동 바닥에서 파동을 어느 정도 만들었고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될 수 있고 일단 한 1년 정도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 뭐 바닥권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해도 지금 비중 자체가 30%라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반이 된다고 하면 17,000원짜리거든요. 17,000원짜리면 조금 해볼만 하죠.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매수보다는 12,000원, 13,000원, 이 12,500원에서 13,000원 이 구간 진바닥을 다지는 이 구간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 다만 저 구간이 왔으니까 바로 사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루에 한 주, 하루에 2주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응이 안 되시면 아예 그냥 종목 자체를 올라가면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 개인이 확신을 갖는 자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들이 확신을 갖는 자리는 세력들은 털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시하셔서 내가 이성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내가 도박을 하는지 투자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시간적으로 좀 투자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세정제 관련주로 이 에탄올 관련주들이 이제 한때 날았었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들고 계시다면 정말 심리적으로 대응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는 대응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면서 플랜들 자세하게 짜드렸으니까 이 점들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SFA 반도체, SFA 반도체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4,230원에 비중은 70%입니다. 4,230원의 비중이 70%예. 70% 정도? 예, 많이 들고 계세요. 예. 이거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제 분할해가 어제 오늘 분할로 들어가셨고, 예. 그래도 다행히 좀 수익이 나고 계시긴 한데, 뭐가 예. 제일 궁금하실까요? 이 목표가를 얼마 정도 좀 잡았으면 싶어갖고. 알겠습니다. 목표가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 어제 매수를 진행하시고 오늘도 매수하셨어요. 예, 예. 네, 일단 목표가를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목표가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목표가가 없이 비중을 70%나 담으시는 거는 도박을 하시는 거랑 똑같죠? 네, 항상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내가 목표를 얼마를 보고 들어간다라는 그거를 좀 보셔야 돼요. 예, 물론 지금 상승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떨어졌으면 어떡해요? 그쵸? 예. 이 자리를 지지받지 못하고 여기 하방이 3,000원까지 열려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지금 자리도 사실 안전한 자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여기 바닥을 완전하게 지금 다지고 반등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도 보시면 예. 여기도 보시면은 흐르다가 양봉 뜨고 음봉 뜨고 내려오죠. 예. 여기 보시면 그쵸? 얘도 흐르다가 양봉 뜨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어제하고 오늘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 그 수급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들어갔거든요. 기관 외국인이 내일 팔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팔면 뭐 따라 팔아야죠, 그냥. 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네. 일단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려면 5,000원짜리를 빠르게 회복하는 양봉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 일단 내일 시초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짧게 보시고, 왜냐하면 비중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짧게 보시고, 오늘 종가 4,570원에 끝나는데 최소 이 자리에서 시작하고 양봉이 뜨는 모습이 나오면 일단 5,000원, 4,900원, 5,000원 이 자리에서 일단 비중 반 정도는 던지세요. 예. 뭐 더 올라가도 그냥 아쉬워하지 마시고 일단 던지세요. 예. 예. 70%랑 35%랑은 차이가 있거든요. 예. 일단은 던지시고, 그 다음에 얘가 정말 여기를 다져가는지, 여기 등락이 이렇게 발생할 거예요. 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박스, 제가 체크해드린 이 구간에도 등락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가잖아요. 예. 등락이 발생하다가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얘가 진짜인지는 한 1, 2주 정도 지켜보시는 것이 좋아요. 최대한. 예. 여기 지금 이 갭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여기를 메우려는 그 심리가 있어요. 예. 우리도 그 비어있는 그런 공간을 별로 좋아하진 않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좀 잘 체크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고, 일단 반등이 나오기를 어느 정도 바라보고, 일단은 뭐 다 파셔도 되고, 상승이 나오면. 예. 일단은 그렇게 지금은 좀 관망하시면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방향으로 보시고, 일단 중기적으로는 좋은 종목이에요. 예. 다만 차트가 지금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SFA 반도체 지금 다행히 수익 중이긴 하지만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잘 대응하셔서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2부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준비해주신 강의 팁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들의 투자 팁을 받아보는 강의 시간입니다. 위원님, 어제도요, 강의해 주시면서 종목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그 원숭이 이야기 다시 해주셨잖아요. 오늘도 또 약간 심리에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네, 계속해서 심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필요하고,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추후에 이제 상승장이 왔을 때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사람들 이론입니다. 뭐 머릿속에서 완전히 그런 뭐 팔았던 가격, 내가 샀던 가격, 그런 것들을 버리고 현재 위치에서만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손절매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매수한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인데, 내가 떨어질 것이 더 많이 보인다면 일단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고 나오는 겁니다. 일단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시장을 잘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외인들도 지금 기관들도 손절을 하고 나갑니다. 바닥 자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팔고 나가는 건데, 개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어요. 99의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흐름이 이상하죠. 근데 나는 자꾸 무언가를 사고 싶고, 무언가 산다고 해서 오르는 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손이 근질근질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대응을 하시고 이성적으로, 제가 그래서 이제 카톡방 같은 경우는 티타임 가지시라고, 커피타임 가지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왠지 그러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이성적으로, 만약에 좀 이성적으로 판단이 잘 안 되시면 자세도 한번 바꿔보시고 공기도 한번 쐬시고 그러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락장에 대처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의 하락은 정상적인 투자 사이클의 일부분입니다. 지금 하락 자체가 뭐 비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기존에 뭐 97년, 98년도에 IMF의 문제도 아니고 08년도 리먼 브라더스, 뭐 미국에 국한돼서, 물론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건 좋지만, 영향은 좋지만 그런 문제도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유럽, 중국, 미국,
뭐 한국, 아시아 상관없이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의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락이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엄청난 하락입니다. 지금도 하락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일단 다만 이러한 것들이 제가 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장이 반등하며 회복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성급하게 투자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다가 끝났는데, 일단 버블 붕괴, 데킬라 위기 뭐 다 아시겠죠? 아시아 금융위기, IMF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그리스, 아일랜드, 저는 그리스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유럽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런 걸 다 딛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브렉시트 해가지고 영국도 이제 유로에서 빠져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라는 그런 것들이, 그리스, 이제 포르투갈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아무렇지 않은 다소 뭐 영향은 있지만 기존보다는 이제 학습 효과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보다 영향을 조금 덜 받았죠. 일단 이러한 극심한 하락이 지속될수록 주가는 상승을 오히려 반등을 강하게 했다. 만약에 이런 거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도 1,000원, 1,000대, 900에서 1,000대에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것을 딛고 일어났을 때 주가는 상승한다라는 점을, 일단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자입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등 서로 다른 뭐 자산들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초반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투자의 방법을 너무 주식에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파생사품이나 이런 여러 것들이 있다, 금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힘든 거는 주식에 너무 국한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드렸지만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삼성전자를 산다? 위험한 거죠. 그럼 더 크게 가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주식을 하고 있다? 굉장히 사실상 되게 간단한 건데 위험한 거거든요. 일단 여러 그런 것들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뭐 채권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고 안전자산으로. 자금의 흐름을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물론 주식시장에서 손절을 많이 해서 손실이 크지만 이 돈을 그냥 둘까요? 아니죠. 다른 어딘가로 흘러갈 겁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러한 것들을 좀 잘 체크하시고, 우리가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하는,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네, 주식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오네를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돌아서 어디 가는가. 내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난 주식을 하는데 내가 어떤 종목을 사는데 외국인들 기관이 들어오니까 나는 사, 팔고 나가, 주식시장 팔고 나가는데 그럼 나도 팔아. 그럼 팔고 나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거잖아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시고 이러한 상관관계를 잘 만드셔야 포트폴리오를 잘 유지를 하셔야 수익을 낼 수 있다,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시기를 더 낮은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투자 자금을 늘려가자. 지금 시장 자체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20%, 30% 물론 힘드실 수 있어요. 다만 하락이 50%, 60%까지 간다고 이게 보인다면 내가 20%, 30%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금을 많이 확보하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다만 대응할 게 없다면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확신, 포트폴리오는 계속 재조정하는 거지 이게 고집이 돼서는 안 되겠죠. 내가 뭐 5G가 좋아 보였고, 내가 반도체주가 좋아 보였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거를 재조정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시다면 일단 지금 하락장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귀찮아 하실 게 아니고 돈을 버시는데 잠깐만 조정하시거나 그러시면 되거든요.
일단 주식시장을 이해하자라는 거에서 이제 오늘 하고 내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외국인 매매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자입니다. 모든 변수에 대해서. 이거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외인 매매에 국한된 게 아니고 주식시장 전반에 관한 부분입니다. 모든 변수에 대해서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상승하겠지? 상승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가정을 버리세요. 그거 누가 만들어준 거죠? 자기 자신이 만든 겁니다. 자기 자신이 만든 함정에 자기 자신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역으로 이제 종목 진화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역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여쭤보면 답변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일단 양방을 생각하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을 고를 때 상승할 그런 거를 보는 것보다, 그 면을 보는 것보다 하락할 면을 더 많이 봅니다. 그래야 리스크를 내가 떨어졌을 때 내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최소 여기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님께서는 일단 양면처럼 뒤집어서 생각을 하시는 그러한 거를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왜 외국인의 매수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냐면, 기관도 있고 개인도 있지만, 외국인 매수는 외국인 증권사를 통한 한국 자금의 매매도 있고, 해외에 있는 한국 자금, 뭐 페이퍼 컴퍼니라고 부르는 이러한 자금의 매매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그냥 사고 팔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들이 사고 팔고 이런 단순한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 방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서 단순히 이 사람들이 돈을 들고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증권사거나 페이퍼 컴퍼니구나, 이런 거를 활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라는 사람은 손해본다라는 겁니다. 일단 예기치 못한 호재와 악재의 등장인데, 이건 뭐 주식을 잘 하시는 분도 가끔씩, 저도 주식을 많이 했지만 예기치 못한 호재가 나올 경우, 악재가 나올 경우 조금 많이 놀라게 되죠. 일단 어떤 시점에서 과연 어떤 것이 터지면 개인들이 환호할지 또는 겁을 먹을지 생각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쉬운 건데, 저는 이 구절 자체가,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밑에서 위를 보지 마시고 위에서 밑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론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근데 제가 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걸 자꾸 보시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고, 제가 저번에 된장찌개를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왜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강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환호하는지는 개인 투자자 분들은 누구나 다 알거든요. 세력들은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아요. 제가 주식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것입니다. 일단 내가 어디에서 가장 좋고 어디에서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지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세력들은 그걸 이용한다. 내가 세력이라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닥이 긴 종목, 바닥 횡보를 굉장히 많이 하면 상승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걸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는데, 머리로는 아시는데 실제 내가 버텨가려면 못 버티거든요. 왜? 세력들과 여기서 우리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건데, 딱 이 차이입니다.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거거든요. 일단 이러한 것들, 바닥이 길수록 상승이 나온다라는 이런 관점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일단 항상 시세가 앞질러 간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자.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무슨 발표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배당을 하니까, 주주총회가 있으니까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감을 좀 버리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 부분은 내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내가 길수록 열매가 달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장이 어렵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드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1시간 동안 이렇게 알찬 이야기 해주신 저희 위원님께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장이 많이 힘드신 만큼 너무 지치고 처지실 텐데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